요즘 가장 흥미로운 핫 이슈, 주목받는 인물들을 만나봅니다. 굿모닝 피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뜨거운 기술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AI. 최근에 보면 AI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이제는 영화까지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각자의 그 취향까지도 파악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발달한 AI 기술 활용해서 단편 영화 마테오를 제작해 큰 주목받은 분,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문신우 그리고 정주원 감독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당황스러우셨죠? 네. 일단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 감독님. 네, 저는 마테오 AI 스튜디오의 문신우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네, 네. 짧고 간략한. 네. 확실히 그 영상을 다루시는 감독님들이라서 그런지 저 대기하실 때도 보니까 계속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누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네, 혹시 저를 AI로 만들진 않으실까? 영광이죠, 저는. 그렇죠. 저희는 많이 쓰임이 그죠?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AI 전문가세요? 감독이세요? 두 분은? 네, 이거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우리 문 감독님. 일단 저는 원래 이제 영화 지망생이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저 영화과도 전공도 했고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긴 했는데 연출이나 이런 것도 배웠는데 공학팀 AI가 아직은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일찍 입문을 해서 그런지 그게 두 개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도 저희가 좀 많이 미리 많이 만들어 본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감독적인 그런 것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감독 겸 AI 전문가. 우리 정주원 감독님은요? 네, 저도 원래 콘텐츠 기획자로 이제 올해 일을 하다가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AI 기술로 내 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도 사실 저의 정체성은 네, 영상 콘텐츠 기획자이자 작가이자 감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려다 보니 이제 AI를 공부해서 완전 AI 전문가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AI 분야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경기도 주최 제1회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리지만 뒤늦은 박수. 이 마테오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우선은 마테오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영화예요? 일단 마테오는 총 16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100% AI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제 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이 돈이고 힘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불법적인 일을 계속하다가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고 아보카도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테오라는 캐릭터의 일생을 다루면서 정말로 삶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를 저희가 다루니까 휴먼 단편 영화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AI 영화를 만드시면서 자본이 아닌 상상력의 시대다 이런 식의 인터뷰도 하셨던데 이 내용 자체는 돈이 힘이다 이거예요. 그렇네요. 역설적이네.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아니 근데 배경이 마약 카르텔 때문에 그런지 콜롬비아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멕시코. 그러니까 남미. 그렇죠. 특별히 언급은 안 했는데 일부러.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노린 건 멕시코 저희가 배경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배경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일단 멕시코라는 데는 저희가 직접 촬영도 원래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AI로 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쓸까 얘기를 많이 해보다가 그 실제 멕시코에서 이런 마약 카르텔이 아보카도 농장주들과의 이런 마찰이 되게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보카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착취를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소재는 재밌겠다 해서 저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AI 영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장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일종의 뭐 AI 툴? 뭐 이건 프로그램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치 코너가 아니라서 알아서들 말씀해 주세요. 이게 기존 영화 제작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기존 영화 제작도 이제 사전 제작이라고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어서 예. 그때 기획 아이템을 잡고 시나리오 쓰고 콘티를 만들고 시각 비주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보여주고 하는 이런 거는 그대로 가고요. 메인 프로덕션하고 뒤에 이제 후반 작업으로 더빙을 한다든지 음악을 입힌다든지 효과음 입히는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원래는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 AI를 하면서는 영상을 만들고 그걸 바로 립싱크를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이제 제작 과정과 후반이 합쳐졌다. 이런 게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는 저희가 아직 AI가 스토리를 써준 걸 그대로 하면은 좀 유치해요? 네,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 막장 드라마로 갈 수 있겠구나. 네. 막 이상한 데로 가고. 네. 방향이 막 진짜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는 100% 이제 저희가 쓰면서 이제 아이데이션이나 이런 정보, 그 나라의 진짜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 작가처럼 잘 수집을 해줘요. 그런 LLM 같은 ChatGPT, 클로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데에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엔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토대로 영상화를 시켜서 거기에 인물의 립싱크를 입히고 그걸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음악과 효과음을 넣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나리오는 일단 사람이 쓰고 그럼 배경도 AI로 만들고 이 배우들도 AI고 그럼 디렉은 누구한테 주신? 이 모든 게 디렉인 거예요? 디렉터가 디렉을 주잖아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셋이서 같이 캐스팅도 다 하고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편집도 이제 같이 보면서 계속 하고 연출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했어요. 그럼 말씀해주신 김에 각 그 지금 안 나오신 감독님 성함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양 감독님 이 세 분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말씀해주시고 좀 얘기를 진행할게요. 네. 여기서는 그 방송은 서로 막 하려고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차지하고. 네.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그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를 하시고 MBC CNI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신 이런 뉴미디어 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팀을 결성해서 저희 3명이 그 작품을 만들게 됐었고. 역할을 사실 처음에는 작가, 감독, AI 아티스트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 초반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 창작을 하게 됐거든요. 아이템부터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 같이 쓰고 이미지 같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디렉팅 같은 거 이 인물에게 이런 연기를 시킨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프롬프트라는 개념으로 울어라. 웃어라.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아. 네. 애드립이 없겠어요 그러면? 애드립. 애드립이 없나? 애드립 좀 쳐줘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애드립은 사실 AI가 자기가 모르게 갑자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가끔씩?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이게 울어라 할 때도 저희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뭐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눈물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울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손을 감싸고 시인에 맞지 않는. 조금만 흐느껴서 오려고 했는데 막 오열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디렉을 다시 주세요?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서 하고 아니면 이제 여러 번 생성을 다 해보면은 각자 생성할 때마다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구나. NG 컷도 많이 나오겠네요. NG 컷 진짜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80%가 다 NG 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겠다. 그러면 이 AI 영화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 아니겠어요? 얼마 드시고 만드신 기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일단 시나리오 기획은 한 달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제작을 진짜 너무 열심히 한 건 3주 정도 열심히 하고 총 제작 기간이 이제 후반 작업까지 해서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한 달 반. 제작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료를 대부분 많이 써가지고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썼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지원을 받는 지원 사업이었다 보니까 좀 흥청망청 썼다고 솔직히 많이 쓴 게 여유롭게 쓴 게 있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좀 아끼고 싶다면은 확 아껴서 좀 또 확 줄여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한 어느 정도 요 16분 정도 되잖아요. 요 프로그램 저 영화가 그러면 총 얼마예요? 총 한 기밀입니까? 이게 어떤 AI 영화 제작의 어떤 틀로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 지원금이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영화보다는 확실히 덜 드네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구독료도 아까 500만 원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프롬프트를 아주 신중하게 써서 한 번만 생성할 거를 3번 정도 생성하고 이러면 이제 다 크레딧이 전부 돈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메인으로 쓴 프로그램들이 최소 한 10가지가 되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한 20가지, 30가지를 다 결제를 해서 써봤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연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여유롭게 쓴 거고 만약에 정말 최소로 하고 싶다 이러면 진짜 3개 정도 프로그램만 유료로 구독을 하셔서 쓰셔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항상 꼭 저 예산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이제 많이 또 해보고 또 창작이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무식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도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니 이런 그 뭐 불나는 장면, 이런 불타는 장면 이런 것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CG 처리하잖아요. 그럼 CG와 AI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CG는 이제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컷 프레임 단위별로 이렇게 탕탕탕탕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거기에 조명, 어떤 각도, 구도 이런 거에 맞춰서 다 넣는다면 AI는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하면 그게 한 방에 나와요. 요런 게 이제 좀 효율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업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 비용적인 부분이고 요거를 결국은 사람의 노동력 이거는 오히려 더 노동 집약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효율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 땀 한 땀 했던 거를 그래도 한 방에 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효율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I로 영화 만들면 뭐 크로마키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모니터와 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 그 사람의 손품 이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요 영화 제작 하기 전에 일반적인 우리 보통 영화 제작도 그럼 해보셨어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단편 영화 만드는 건 해봤고 진짜 상업적인 데서는 일을 하진 않았어요. 좀 차이가 그래도 과정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 좀 느끼셨어요? 사실 이제 프리프로덕션에서 그 콘티 짜는 거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저희도 콘티는 그대로 짜고 시나리오는 그대로 쓰는데 그 캐스팅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좋은 게 캐스팅이 진짜 원래 실사 촬영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캐스팅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건 정말 그 자리에서 하루 딱 가서 날 잡아서 씻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면서 난 이렇게 쟤는 마음에 안 들고 저 옆에 있는 애 이렇게 그리고 또 장점이 이 배우들을 거의 24시간 굴릴 수 있다. 야 그래요. 사람이 아니니까. 노동력 착취. 이분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캐스팅 단계는 훨씬 수월하고 이제 AI는 오히려 이 제작 단계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짜리 만든다고 했을 때 오히려 프리프로덕션이랑 이런 시나리오 짜는 단계가 오래 걸렸다고 하면은 제작 자체는 진짜 그 비용 때문에 확 줄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5일 뭐 이 정도로 줄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제작을 AI는 거의 한 달을 넘게 한 거죠. 저희는 그런 제작 단계에서. 그리고 후반 작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사에서는 그대로 녹음을 따고 대사를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AI에서는 립싱크를 따로 후반 작업에 입히거나 뭐 그때 또 만들면서 입히거나 하는데 그런 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마테오 영화가 듀레이션이 16분이에요. 이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년 여름에 만들었는데 그때 내러티브를 가지고 5분 이상을 넘는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AI로. 그래서 15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진짜 주변에서 다들 놀라셨구나. 절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몰입을 시킬 거냐. 연기도 안 되는데. 그리고 15분을 만드는데 그 크레딧과 제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가 또 도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은 뮤지컬적인 요소를 넣어서 인물의 감정을 가사와 노래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게 립싱크가 그때 제대로 된 툴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해서 저희가 막 해외에 그런데 막 메일도 보내서 우리 그런 프로그램 쓸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컨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만드는 중에 아주 좋은 립싱크 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을 했어요. 정말 빨리빨리 개발이 되는군요. 와, 네. 아니 그 감독님들이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니까 이제는 기술보다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아무래도 어떤 콘텐츠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 AI는 기술의 이제 민주화라고 누구나 이제 앞으로는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야 뭐 아직 엄청나게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지금도 누구나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따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정말 쉬워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립싱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원래 그때 그 립싱크를 하게 하려고 진짜 어려운 프로그램을 막 공부를 했었어요. 원래 그게 있었는데 막상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큰 회사에서 립싱크를 개발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의 몇 주의 노력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클릭 한 번으로 성공. 클릭 한 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진짜 정말 기술은 이제 기술을 공부하는 건 이제 엄청 중요한 부분도 아니겠구나. 콘텐츠 창작자로서는. 그래서 정말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연출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게 미래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앞으로 두 감독님들 이제 뭐 AI 영화 계속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누구나 사용할 텐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진짜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몰입을 해서 와 이거 되게 보고 싶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빨려든다. 이런 콘텐츠는 아직은 많이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너무 잘하시는 기존의 감독님들, 작가님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딱 하시면 엄청난 작품들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래서 경쟁력이 나만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감성으로 어떤 보는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걸 도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보편적으로 진입 장벽이 0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돌아가서 스토리텔링 어떠한 내용이냐 아까 또 내러티브 뭐 서사 어떻게 우리가 공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그러면 두 감독님께서는 이 AI 영화라는 게 일반 지금 영화를 대체하기는 힘들다. 거기는 동의를 하시겠네요. 네, 사실 저희도 이게 대체를 할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 그래요? 운 좋으면 이제 AI만의 한 장르로 남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 AI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실사 영화에서 돈 많이 드는 부분을 많이 장면을 대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장면 이런 거를 정말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데 장점이 있지만 그 실사 영화가 가진 그 배우의 연기나 그런 거를 아직은 대체를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시기상조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엄청 발전이 되더라도 완전히 대체할까에 대한 의문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AI만의 뭔가 이제 발전이 많이 되면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처럼 AI만의 장르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니면 요즘 많은 분야에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얘기하잖아요. 같이 접목하고 융합하고 이런 가능성은 좀 보셨어요? 이번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실사랑 융합해서 CG 작업을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대신에 아예 그냥 AI로 해버리면 그래요. 맞아요. 이거 좀 희망적인 얘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AI 100% 말고도 이제 실사 촬영에다가 AI 씬들을 넣는 것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경샷, 뭐 드론샷 이런 것들을 이제 인서트 같은 거 넣는 거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넣을 수 있고 우주, 뭐 별폭발 이런 것들 직접 찍기 어려운 것들도 넣을 수가 있어서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저번에 그 쇼폼 드라마도 하나 만든 게 있었었는데 그 고양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AI로 여기서 고양이 나오게 해주니까 호랑이가 나와요? 고양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다듬게 하려니까 그 사람 손이 나와서 이렇게 쓰다듬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대체를 했어요. 고양이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도 가능. 근데 재밌긴 하겠네요. 명령어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딱히 명령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거기 바닥에 과자가 놓여 있었어요. 과자 봉지가. 근데 갑자기 고양이만 나오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과자를 먹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아이고. 그 감독님, 저 지난번에 그 예전 다른 방송에서 뭐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또 보니까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영화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뭐 언급을 계속 하셨지만 이런 기본 툴 그리고 뭐 유료 서비스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게 자본 아니겠습니까? 자본의 대결.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제 AI가 되게 빠르게 발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주 단위, 한 달 단위로 진짜 큰 업데이트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 경쟁사들이 각각 막 이미지 툴에서도 여러 프로그램, 영상 쪽에서 여러 프로그램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가격을 올리는 곳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존에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딱 10배가 들게 생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이 없거나 아니면 전기나 컴퓨터나 여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사용자의 선택이긴 하겠죠. 어떤 거를 쓰는지는.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돈값한다.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나긴 나는군요. 어쩔 수 없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플레이브가 누군지를 솔직히 모르겠는데. 플레이브 그 가상 아이돌. 가상 아이돌이에요? 히트곡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뭐 가상 아이돌 이걸 이제 AI로 많이 또 하잖아요. 이게 아이돌 그룹을. 그렇죠. 팬미팅도 하고 굿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주류화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주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게 저는 진짜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 IP들이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뭐 이런 진짜 아이돌들도 그렇고 이런 걸 하기에 좀 최적화돼 있어서 괜찮아요? 노래를 예를 들어서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외모적으로나 약간 그런 아이돌 그런 끼나 이런 게 없으시더라도 이런 AI로 새로운 이렇게 잘생긴 모습을 구현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기획사 입장에서는 스캔들도 없을 테니까. 그게 처음에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위험 부담이 없고 스캔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할 수 있고 이게 24시간 아까 얘기한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한 2분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계획이 궁금해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우리 정 감독님. 네. 저희가 이제 팀으로 계속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이번 달에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잘 나가신다. 법인 설립은 아무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좀 도전을 또 하고 있는 게 60분 길이 정도의 장편을 AI 100%로 만드는 걸 도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차로 도전을 하고 이후에는 뭐 시리즈나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이 또 다르고 장르가 달라서 각자의 작품도 계속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네, 우리 문 감독님은? 저도 사실 이제 똑같은 계획인데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같이 장편 영화 열심히 만들고 이번 연도에는 장편 영화에만 정말 올인을 할 것 같고 내년도에 진짜 저는 이제 시리즈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리즈물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의 어떤 그 폐 중에 그 알파치노의 어떤 그 아주 그 고뇌 찬 그런 표정 이런 거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AI로. 저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건 아직 있어요. 저는 솔직히 티저밖에 못 봤는데 진짜가 아닌 거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소하실지. 아니면 그냥 다른 장르로 인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아직 실사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더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불쾌감이. 이게 실제가 아닌 느낌이. 불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런 불쾌감이 덜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실사는 확실히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근데 이건 10월에 만든 거고 지금은 또 확실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더 사람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사회적인 인식 변화 이런 것도 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감독님께 이 마테오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따로 서비스를 하고 있진 않았는데 아주 큰 성과로 올해 5월에 이제 국내 OTT인 웨이브에서 정식으로 계약이 돼서 개봉을 하고요. 이제 이것도 글로벌로도 정식 이렇게 계약한 거는 처음 사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OTT W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도에서 보실 수 있다. 네네네.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행보에도 저희가 더욱더 많이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의 디렉터 우리 운신우 정주원 감독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